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8일 월요일 아침 9시 34분입니다. 좀 빨리 녹화하려 했는데 이거 변동성 지수 시초가가 9시 15분에 나와요. 그래서 요거 좀 보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조금 기다렸다가 녹화를 합니다. 자, 오늘 변동성 지수는 V코스피는 자 21선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안착할 것 같아요. 계속 상승하고 있죠. 자, 왜 그런지에 관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침에 오늘 선물이 굉장히 많이 갭상승했죠. 1.7%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콜옵션이 갭상승했죠. 한 아침에 시세가 60에서 70% 정도 났어요. 콜옵션이. 자, 그렇게 되고 반대쪽 풋옵션은 한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50% 정도 하락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60, 70% 오르고 한쪽은 마이너스 50% 났으니까 콜옵션하고 풋옵션하고 가격 합쳐봐요. 양합이라고 하죠. 그 양합이 증가했죠. 원래 만기주, 원래 옵션이라는 게 시간 가치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하락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시장이 빵 하면서 하루에 0.1% 움직이던 게 하루에 2%, 3% 움직이니까 변동성이 증가하니까 옵션 가격이 증가하니까 변동성 지수도 자연적으로 아침에 갭상승을 굉장히 많이 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자, 현재 이 갭상승 출발하고 나서 현재 지금 9시 반까지 쭉 밀리고 있잖아요. 장중에 얼마나 빠졌습니까? 장중에 한 296에서 291까지 빠졌어요. 장중에 5포인트가 지금 30분 만에 빠졌기 때문에 폭락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폭락.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폭락했으니까 또 변동성 지수는 갭상승한 상태에서 더 올라간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변동성 지수의 어떤 움직임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제가 아는 선에서. 물론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략적인 느낌만 받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지금 뭘 할 때냐? 가만히 있을 때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음봉 하나 나왔다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보시다시피 옵션이라는 건 최소 이틀에서 3일 정도의 어떤 고점이나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되고, 또 뭐 수급상 얘기뿐만이 아니고 그 화요일 수요일 날 FOMC 회의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분명히 어떤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야, 경기가 좋을 수도 있다 이러면은, 그죠? 그런 얘기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 같은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벤트가 있죠. FOMC 회의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라도 일단 지금 뭘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뭘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기다려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제가 어젯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위험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니, 참 어젯밤 영상을 제가 올린 게 여기 유성용님의 리플로 인해서 제가 어제 영상을 녹화를 하게 됐는데, 이분 욕하려고 제가 올린 게 아닙니다. 유성용님은 너 너무 좀 투기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너 초보자들도 보고 있는데 좀 자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충분히 시청자로서 할 수 있는 말씀 해주신 거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 없고 아주 좋습니다. 덕분에 어제 그 영상을 녹화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다시 코스피로 좀 넘어오자면요, 지금 현재 자리는 좀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2018년 1월 12일 날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제 예전에 녹화했다가 엔진 와서 한 건데, 자, 보시면은 2018년부터 해서 자 2020년 한 2년 6개월 정도 지금 시간이 흐른 거죠. 2018년부터 해서 제가 1월 달에 주식 다 팔았거든요. 1월 달에 주식 팔고 그 뒤로 주식이 일단 쭉 빠졌어요. 쭉 빠지고 나서 물론 전 중간에도 사갖고 지금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사이에 미국은 계속 올랐죠. 미국은 계속 올라서 미국은 여기쯤 와 있고, 한국은 2년 내내 얻어맞기만 했고, 그 중에서 그러고 있다 지금 현재 한국이 다시 반등 요만큼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여기 생각하셔야 될 게, 제가 2018년 1월 달에 주식을 몽땅 팔았을 때 나왔던 패턴이 안타깝게 지금 코스피 선물 290대에서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죠. 290에서 빠질 게 뭐 있겠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참고로 제가 주식 팔았던 그 패턴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공부하실 분들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2018년 1월 달에 변동성 지수하고 주식하고 환율하고 뭐 수급하고 이런 움직임들 한번 쭉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하고 제가 주식 팔았을 때 그때하고 상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번 일이 만약에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 주식이 한 번 더 폭락해서 난리가 난다면은,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어쨌든 신흥국의 시대가 오긴 올 거예요.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미국 주식만 올랐지 한국 주식은 오른 게 없거든요. 신흥국은 달러 강세 속에 철저히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만약에 빠지면 충격이 좀 클 수가 있는 게,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은 이미 2년 6개월 동안 얻어맞았죠. 한국은 2년 6개월 동안 얻어맞았는데 미국은 어때요? 지금까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부터 지금 12년 동안 주식이 오르기만 했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기간 조정은 있었지만 이렇다 할 가격 조정이 없이 계속 올라온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대부분 다 이거예요. 이거나 아니면은 이거 쌍고점이거나 삼산을 만들고 있는 이 과정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코스피 오버슈팅, 미국 오버슈팅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대부분 한번 속된 말로 한번 뒤질라고 어떤 고점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하셔야 될 건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 초보자는 하락 배팅은 여러분들 초고수만 하는 거예요, 진짜. 물론 제가 초고수란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하락 배팅 하면 가슴 떨리고 정말 잠 못 자고 저도 많이 까먹습니다. 하락 배팅은 이래저래 안 하는 게 좋다. 본인이 자신 있고 뭔가 어떤 더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 있으면 하는 거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은 지금 이런 어떤 전반적으로 다 미국이고 한국이고 다 고점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에 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환율 같은 경우는 잘 내려오고 있는데요. 뭐 오늘 1200원도 잠깐 깨졌었나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야, 네가 저번에 옛날에 주식 오를 때 환율 약세 나오니까 오르는 거 뻥이라 하지 않았냐, 이번에 환율 강세 나오니까 이거는 진짜 아니냐, 이번 상승 진짜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주식이 건전하게 오르면서 주식이 원화가 강세가 나오면 괜찮은데, 이거는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주식은 레드존을 모더나 사태부터 해가지고 모더나로 갭상승했을 때부터 해서 지수가 이미 레드존 넘었고 계기판 꺾었고 브레이크가 고장났고 이제 대형 사고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주식이 오버슈팅이 안 나왔었더라면 이거 건전하다고 인정해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주식이 이건 광기로 가기 때문에 이 어떤 지금 원화 환율의 강세 나오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일단은 주식 시황은 여기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어제 제가 이제 올린 영상에 페트로님은 참고로 이제 제 영상 정말 오래 봐주신 분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분이고 너무 오래 봐주신 초창기 멤버고요. 그분이 이제 장단기 금리차 요즘 급등하고 있는 거에 관해서 얘기 좀 해봐라 라고 하셔서 제가 아는 선에서 좀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최근 장단기 금리차가 이게 10년물하고 2년물, 미국 채권 기준으로 해서 미국 정부, 미국 재무성에서 발행한 채권 10년물하고 2년물 채권 금리를 비교하는 건데, 그걸 장단기 금리차라고 하는데, 자, 요게 최근에 일주일 동안 폭등을 했어요. 폭등을 해서 현재는 전고점 부근에 와 있다. 물론 전고점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잠시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파란색 선,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여러분들, 파란색 선이 장단기 금리차인데요. 이 보시면 회색 부분이 뭐죠?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회색 부분이 경기 침체 구간인데, 잘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상승할 때 항상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이 장단기 금리차는 주식을 베팅하는 데 있어서 타이밍을 잡는 데 굉장히 유용한 지표거든요. 그것도 확률이 낮지도 않아요. 확률이, 야, 주식시장에 이 바닥에 100%가 어딨어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이건 지금까지는 100%였어요. 말도 안 되는 확률이 나오고 있긴 한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을 때 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6개월 이내로 경기 침체가 왔었고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피크를 찍었을 때는 주식이 저점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식 저점이 나오는 타이밍과 장단기 금리차가 고점을 찍는 타이밍이 거의 일치했었어요. 지금까지 항상 100%의 확률로. 물론 사례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례는 한 3번, 4번 정도 됩니다. 최근 사례를 이렇게 제가 갖다 놓은 건데요. 이 장단기 금리차가 그래서 이게 상승하고 있으면은 주식이 빠진다라고 사실상 기정사실이라고 받아들여도 되는데, 그게 일단 최근에 일주일 동안 폭등하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지난 3월 달에 주식 폭등할 때 이렇게 피크를 찍었다가 주식 반등하니까 잠시 쉬었다가 최근에 또 다시 주식이 폭등하면서 같이 장단기 금리차가 상승하고 있다.
그럼 주식 폭등이 뭔가 이상하다는 내용이 되겠죠. 왜냐하면 채권은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전체 금융시장 중에 요만큼밖에 안 돼요. 채권 시장이 대부분입니다. 채권이 돈이 움직여서 어떻게 된 그 찌꺼기가 오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찌꺼기라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채권 시장의 어떤 움직임 결과로 주식시장이 움직인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불황의 지표가 얘가 이렇게 치솟고 있다는 게 주식이 치솟는데 얘가 치솟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다. 더군다나 실업률 같은 경우 13% 나왔다고 트럼프가 야 미국은 그레이트 하다 했는데 실제로는 3% 높을 것 실수였다 하면서 실업률이 또 치솟고 있다는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재밌는 세상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장단기 금리차 얘기로 좀 넘어가자면 우리는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왜 이렇게 이런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고 왜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었다 확대되느냐 이런 과정을 조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저도 이걸 솔직히 좀 아직 다 100% 이해를 하지 못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좀 적어 봤어요. 이거를 이해하면 일단 기본적인 틀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며칠 전에가 아니고 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그 연방준비제도는 경기가 좋으면은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립니다.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경기가 좋을 때 금리 상승한다라는 건 어떤 진리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채권을 매매하시는 펀드 매니저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경기가 좋으면 금리 상승에 베팅해야겠네. 경기가 좋다. 금리 오르겠다.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금리 상승에 베팅해야겠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물하고 단기물, 지금 장기물, 단기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단기물과 장기물에는 약간 가격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려나 모르겠는데 옵션 만기일에 왜 옵션이 이렇게 움직이나요? 옵션 만기일 아니고 옵션이 이제 첫 거래되는 뭐 네 번째 주, 세 번째 주 이런 때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이런 때는 옵션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만기주가 되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시간 가치 때문이에요. 시간 가치. 시간 가치가 쏙 빠지고 나서 시간 가치가 쏙 빠지고 나면은 이제 변동성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좀 이해하기 좀 힘드시겠죠? 죄송해요. 저도 설명을 좀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단기물 무슨 얘기냐면요, 3개월물하고 10년물이라고 칩시다. 3개월물은 만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10년물은 만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시간 가치가 많이 있어서 가격 변동이 작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뭐 올라간다,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해서 채권 가격이 변동을 준다면 뭐가 먼저 어떤 가격이 신나게 움직일까요? 당연히 단기물이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고 장기물은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이 무슨 차이가 나타나냐,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 금리 상승에 베팅한다고 했죠. 자, 근데 어떻게 되냐, 단기물이 금리가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단기물이 빠르게 올라가요. 그리고 장기물 금리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단기물 금리가 먼저 올라가고 장기물이 천천히 올라가면 장단기 금리차가 작아진다. 왜냐? 단기물이 훅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작아진다. 경기가 좋을 때는 장단기 금리차가 작아진다. 언제까지? 역전되기 직전까지.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3개월 돈을 빌리는데 10년 돈 빌리는 것보다 이자 비용이 비싸면 그거 뭔가 잘못된 거겠죠. 잘못된 일이 생기기 전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진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나요? 경기가 안 좋으면 경기 부양책을 쓰기 위해 뭐 금리를 인하하지 않습니까? 자, 경기가 안 좋다라고 생각해요, 매니저들이. 그럼 금리 하락에 베팅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아요. 단기물은 금리가 빨리 내려가고 장기물은 금리가 천천히 내려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장기물은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데 단기물이 훅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장단기 금리차가 많이 벌어지겠죠.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장단기 금리차가 커지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는 솔직히 이번에는 약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 하락한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까지 그래요. 사실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1990년에도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렇게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금리가 하락했었고요. 불황기에 여기도 금리 하락했었고 여기도 하락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약간 상황이 독특한 게, 이게 지금 양적완화 이런 것 때문에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채권이 이미 어마어마하게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이미 모든 채권이 다 제로 금리 가까이 와 있는 상태다. 더 이상 미국이 금리를 제로로 간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 제로로 가긴 힘들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신기하게 여러분들 10년물하고 2년물 금리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좀 볼게요. 금리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확대돼서 경기가 불황일 때는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 확대되는데, 10년물하고 2년물이 금리가 떨어지면서 장단기 금리차 확대가 되는데, 이번에는 어째 금리가 폭등하고 있단 말이죠. 이번에는 금리가 폭등하고 있어요. 물론 금리가 폭등하면은 현재 지금 미국 정부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보이시죠? 자, 이거 어쨌든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인데 폭등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보통 쭉 하락을 했었는데 요즘 폭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저도 뭐 채권을 그렇게 정확하게 뭐 제가 매매를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서 왜 그런지는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아무튼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지금 장단기 금리차, 어떤 불황의 지표인 장단기 금리차는 분명히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건 어쨌든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자, 아무튼 최근에 특히 장기물 금리가 굉장히 많이 치솟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금리가 치솟는다. 지금까지 미국이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쓰고 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금리가 낮으니까 얼마든지 빚을 내서 부양책을 쓸 수 있었지만,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정부도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은 미국 정부의 어떤 신뢰도, 그리고 연준의 신뢰도, 이런 거에 문제가 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솔직히 저도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는 저도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신기한 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현재 벌어지고 있다. 저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아직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여기까지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올라가면 미국 정부 신뢰도나 이런 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국 정부 부채도 굉장히 많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보시다시피 쉽게 안 빠집니다. 아래 꼬리 달고 난리 부르스를 출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로 남겨주시고요. 또 나중에 저녁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